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구독자분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5세가 된 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52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워내야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당시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버텨내셨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축 자재 회사를 차렸고 딸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사시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따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자 할머니만 따로 먼저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나서 늦게 먹을 테니까 먼저 드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거실에 나와 앉아있으면 왠지 모를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 할머니가 있으면 대화를 멈추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피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이것 드시라, 어머니 저것 해드릴까요 했는데 이제는 대화조차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마치 순자 할머니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엄마 괜찮으시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없었어요. 회사 일에만 신경 쓰느라 바빴고 집에 돌아와서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체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어요.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큰 거래처를 하나 잡았다고 했습니다. 대성건설이라는 큰 건설회사였는데 그 회사와 계약만 제대로 따내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아들은 늘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될수록 할머니가 더 짐스러워 보였어요. 중요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할 때면 할머니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이 집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방에서 드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외로워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저희끼리 준비할 게 있어서요. 방에서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도 이 집 가족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 몇 곳을 알아봤어요.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엄마가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아, 결국 이런 날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짐이 됐구나.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그러던 중 순자 할머니는 방 구석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사할 때 함께 가져온 물건들이었는데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남편과의 사진, 그리고 하나 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은 할머니가 된 자신과 한 남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영수였어요. 순자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죠.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 20대 초반의 사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1978년 순자 할머니가 2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영수는 25살이었고 둘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매일 만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영수와 자주 갔던 곳들이 떠올랐어요. 명동에 있던 작은 다방 르네상스. 거기서 둘은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커피 한 잔으로 오후를 보내곤 했죠. 그때는 그런 게 행복이었어요. 한강에도 자주 갔습니다. 지금처럼 공원으로 잘 꾸며지기 전에 한강이었어요. 둘은 강가에 앉아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영수는 항상 말했어요. 순자야, 나랑 결혼하자.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 시절 가장 특별했던 곳은 을지로에 있던 오래된 극장, 단성사였어요. 둘은 거기서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항상 근처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진짜 잔치국수를 먹게 될 거야. 결혼식에서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부모님은 영수를 반대했습니다. 영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난 날 르네상스 다방에서 영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고 영수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줬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갑자기 큰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집에 들르시겠다고 하세요.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급하게 서류를 가져가셨는데 빠뜨린 게 있다고 하시네요. 30분 후에 오신대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항상 중요한 손님이 오면 방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어떡하지? 아들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한데 잠깐만 방에 계셔주세요.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어요. 순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사진 속 그 남자, 영수가 현관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영수도 순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상황을 모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세요. 대성건설 박영수 사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큰 거래처,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 영수였던 거예요.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던 회사 사장의 어머니가 바로 순자였던 거죠.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영수가 서류를 챙겨서 나간 후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만남으로도 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영수가 맞는 걸까?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순자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며칠 후 영수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핑계로 다시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혹시 어머니와 잠깐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셔서 반갑네요. 아들은 영수가 예의를 차리는구나 생각하고 허락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영수는 처음으로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확히는 40년 만이네요. 영수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때 그 영수가 맞구나.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떠나기 전에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제 명함입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순자 할머니는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영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화를 걸었을 때 영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 전화해줘서 고마워.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 둘은 전화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를 잊지 못해서 말이에요. 사업에만 매진해서 이제는 꽤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결혼해서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한테서도 짐이 되고 있다고. 영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외면받고 있다니. 순자야, 우리 한번 만날까? 전화로는 다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둘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남산공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갔던 곳이었거든요. 남산공원에서 만난 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놨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사업을 할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항상 내가 생각났어. 내가 나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야. 순자 할머니도 고백했어요. 나도 그랬어. 특히 힘들 때마다 내가 생각났어. 내가 있었다면 나를 이해해줬을 텐데 하고 말이야. 영수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40년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거든요. 그 후 둘은 자주 만났어요.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명동의 그 다방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순자야, 기억나?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너는 항상 설탕을 2개나 넣어서 커피를 마셨지. 을지로의 단성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근처에 여전히 남아있는 국수집을 찾았어요. 사장님도 바뀌었지만 잔치국수 맛은 예전과 비슷했어요. 영수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40년 늦은 잔치국수지만 이제라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한 거죠. 영수는 회사로 아들을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아들은 큰 거래처 사장이 부르니까 긴장하며 갔어요. 혹시 계약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영수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사장님, 실은 어머니와 제가 40년 전에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첫사랑이 바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라니. 영수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아들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영수의 진심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홀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할 차례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당당히 말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받을게. 하지만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거든.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 영수와 순자 할머니는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둘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는 절대 외롭게 두지 않을게. 순자 할머니도 대답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영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제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영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순자 할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65세의 신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영수도 정장을 차려입고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20대 청년 때와 똑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영수는 순자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그동안 혼자 살아서 썰렁했던 집이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영수는 순자 할머니를 위해 집 안 곳곳에 사진을 걸어놨어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된 현재의 사진들까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 영수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고 40년 전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눴습니다. 순자야,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40년을 헤어져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영수야, 그런 말하지 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 영수는 순자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순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커피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순자 할머니도 행복했어요.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수는 순자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작 걱정했던 것과 달리 순자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밝아 보였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너희들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손주들도 할머니가 달라진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예전에는 늘 슬퍼 보였던 할머니가 이제는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그러자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예뻐진 거란다. 할머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영수와 순자 할머니는 때로는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갔죠. 젊었을 때 함께 가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영수가 말했어요. 순자야, 40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약속했던 거 기억나? 언젠가는 꼭 함께 바다를 보자고 했잖아. 기억해. 그때 너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지.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야. 아니, 더 커졌어. 40년 동안 내가 없어서 더 간절해졌거든. 둘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수는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40년 전 헤어질 때 주지 못했던 반지였어요. 순자야, 40년 늦었지만 받아줄래?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어요. 그 반지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영수야.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야. 한편 아들의 사업은 영수와의 관계 덕분에 더욱 번창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아들은 영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영수는 대답했어요. 고맙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순자가 제 인생에 다시 돌아와 줘서요. 그리고 좋은 아들로 키워줘서요. 이제 순자 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영수와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TV를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 아들 가족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영수와 함께하는 계획들을 이야기해요. 순자 할머니가 자주 말해요. 65살에 새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영수도 대답해요. 나도 그래.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구나 싶어.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영수와 순자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행복해 보여요. 할아버지랑 정말 잘 어울려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니?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서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영수와 순자 할머니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순자야, 정말 다행이다. 40년 늦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때로는 늦는 게 더 소중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둘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깊고 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가장 늦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겠죠. 순자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언제든 늦지 않았으니까요.